그러니까 임상시험 같은 경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 몸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행히 이제 뭐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임상시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리고 결과가 좋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얻으신 분들은 뭐 먼저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도 오히려 있어요. 그리고 뭐 일부 임상 연구에 있어서는 각 병원마다 세팅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다행히 그 시점에 이 환자에게가 들어가면은 좋은 신약 임상 연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그냥 제도권 내에 그런 뭐 치료들은 어떤 게 있고, 다행히 이제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임상 연구는 어떤 게 있다. 두 가지 중에 이제 장단점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죠. 우리가 임상 시험이라는 게 처음에 암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내면에는 임상시험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항암제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독약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독약을 처음에 암이라는 아주 굉장히 이제 무서운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를 할 때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상시험의 일종에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고 특히 생명공학이 발달을 하고 진단기술이 이제 발달을 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 물질들이 많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처럼 정말 쓸 약이 없어서 임상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임상시험의 단계가 뭐 1상연구, 2상연구, 3상연구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용어인데 단계별로 사실은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새로운 물질들이 그러니까 표적으로 하는 그런 대상들이 실제로 나랑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식적 목적의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교과서적으로도 사실은 임상시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임상시험이 사실은 근데 이게 항상 전문가 집단이랑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증명되지 않은 치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나 위험성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임상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그리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게 사실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가 사실은 필요해요. 암 환자들이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어떤 환자들은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법이 그냥 명확하게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나은 치료가 없는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논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이게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지금 치료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환자도 임상 연구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제도권의 치료의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질문도 많이 해야 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정보를 본인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도 그러니까 스스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임상시험이 아니라 다른 치료는 어떤 게 할 수 있을 건가? 내가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어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인 건가? 아니면 기존의 임상시험이 아니라 다른 치료는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이 임상시험의 장점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될 거고, 임상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실은 부작용이죠. 그래서 임상시험에서 뭐 부작용 같은 것들이 기존에 사실은 실제 환자들한테 투여되기 전에 수많은 연구들이 그 전에 다 있어 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밝혀진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임상시험에 들어가기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치료를 했을 때 실제로 나랑 잘 맞는 표적이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필요하겠죠. 종양내과 의사들이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들이 그런 신약들이 개발되고 그게 효과가 좋아서 진짜 드라마틱하게 환자들이 좋아지는 걸 눈으로 볼 때였거든요. 종양내과에 올 때 약간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암이 진단이 되면 나는 수술하는 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왜 뇌가루가, 종양 뇌가루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로 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완치되지 않는구나. 현 시점에서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치료들이 많이 개발이 될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거든요. 아직까지 충족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고민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환자들을 더 좋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렇게 잘 안 듣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한 치료들을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